카메라 lên nhá. 지금 다 열어줄 거예요. 아, 네. 아, 이제는 보이네, 네, 보이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네, 지금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원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일단,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희 교진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갖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혹시 이제 제가 오늘 특강이 처음이라 또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과장님이랑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형사 재판 절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손을 들거나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좀 되게 특강이라고 했는데 뭐 강의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롭게 뭐 물도 드시러 가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말 이 정도 속도로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trả 제가 lời 뭐 cái cho luật sư đỡ 잘 căng 안 thẳng, 들려서 뭐라고 하시는지, 네. căng thẳng. 네. 아, 괜찮나요? 좀 중간중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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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작을 할게요. 어, 일단 제가 이제 지금 다 통역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교진 덕분에 베트남인 분들이랑 같이 여러 개 사건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한국인으로서 이제 당연히 어떤 한국말이 한국 변호사인 저도 되게 어려운데,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재판 진행을 하다 보면 교진 과장님처럼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통역을 하면 안 될 정도로 뭔가 되게 조금 서투르거나 아쉬웠던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진행하다 보면 베트남인 친구들은 사실은 변호사보다 통역인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통역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역을 해주시지만, 어, 사실은 정말 그 친구들의 변호사라는 마음으로 또 통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고 싶었던 건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통역을 하시다 보면은 뭐 당연히 공소장 같은 거는 공소장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네. 다 알아요. 네. 공소장은 이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 뭐 변호사가 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공소사실 의견서를 작성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변호사랑 미리 좀 연락이 되면 그런 자료들을 미리 좀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피고인의 변호사가 통역인이 뭐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뭐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의견서나 신문사항을 요청을 하면은 사실 뭐 되게 기분 좋게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통역하시기 전에 뭔가 조금 사건에 대해서 더 잘 통역을 하고 싶으시고 사건 전반에 대해서 더 이제 또 배경 지식을 많이 넓히시고 싶으시면 그런 자료들을 또 미리 요청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오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사건 이제 편의상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의뢰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 의료인이라는 단어. 네. 의료인 có nghĩa là thân chủ mọi người nhé. 의료인. 의뢰인. 좀 아, 어렵나? 어, 의료인? 제가 안 알려줬어요. 근데 아마 다들 어, 알 거예요. 어, 잠깐만요. 네. 음, 네. 네, 계속하십시오. 이게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유학을 왔던 유학생이었는데요. 이거 왜 안 보이지? 다른 분들이? 네. 이제 한국에 유학을 왔던 유학생이었는데,
한국 그 인천 경찰한테 그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의뢰인의 이름이 적히진 않았지만 의뢰인의 번호와 그 주소가 적혀 있는 택배 상자 안에 그 JWH018이라는 즉 합성대마 마약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인천 국제공항에 택배물이 들어오면 세관에서 택배물을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택배 상자에 적혀 있는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서 그 수령인을 보통은 이제 긴급 체포라는 형식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도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그날 경찰에 의해서 이제 그 택배 상자 안에 합성 대마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직접 그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저희 의뢰인을 이제 체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법률 용어로는 긴급 체포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다 긴급 알아요. 체포라는 용어는 다 아시는 거죠? 네. 네, 변호사님 혹시 그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세관들이 네. 직접 그 택배 상자를 들고 네. 그 피의자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네. 배달시키는 거 한국말로 어떤 말을 쓰는 통제 거예요? 배달이라고 합니다. 통제 배달. 통째 배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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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굳이 뭐 꼭 적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시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아는 거고,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네. 보통 이렇게 마약 수입 범죄에서는 인천 세관들, 세관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네, 네. 세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들, 인천 세관들이 택배 상자를 들고 우체국 집배원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연락을 한 다음에 택배 받으세요 하고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마약 수입 범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체포가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말로 긴급 체포, 저희 아시겠지만 긴급 체포라고 하는데 긴급 체포할 때는 당연히 그 미란다 원칙이 고지돼야 되는 건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Miranda 미란다 원칙. 원칙. 네. Miranda 원칙 là cái mà lúc chị bảo với mọi người ấy, đó là khi mà người ta bắt giữ một người hay là trước khi mà điều tra ấy, thì người ta phải thông báo cho cái người đó về cái lý do mà người ta bắt này, rồi là cái lý do mà người ta điều tra này, rồi cái quyền giữ im lặng này, rồi quyền mời luật sư này. Đấy, đây là những cái quyền cơ bản thì nó được gọi là Miranda uốn trích. Cái tên của nó là Miranda uốn trích. Nghe tất cả những cái quyền lợi đấy được gói gọn thành một cái nguyên tắc, đấy là nguyên tắc Miranda.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까지 설명이 된 건가요? 네. 네. 미란다 원칙은 뭐 설명이 됐겠지만 그 사실 베트남에서도 이런 거를 고지를 해줘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포를 할 때 그 피의자한테 묵비권,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고지해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주고 그다음에 묵비권 행사를 포기하고 진술한 게 법정에서 뭐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준다고 하는데 요런 이거는 피의자가 최소한의 어떤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원칙이 고지되지 않고 체포가 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거의 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경찰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만 이렇게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역인이 되시면은 직접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그 베트남인 피의자분들, 체포 당하신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이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긴급 체포가 되면은 수갑을 차고 이렇게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긴급 체포를 당한 피의자는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48시간 동안 유치장 안에 있어야 되고 48시간이 끝나면 석방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구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셔서 혹시라도 중간에 뭐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네, 어차피 오늘 특강이니까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유무죄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경찰서 및 구치소에 구속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심사를 말을 하는데요. 어, 여기서 아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통역인 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변호사가 이제 어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도망갈 우려가 없는지, 그 다음에 왜 증거를 인멸할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안이 긴급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의 의견서나 이런 거를 쉽게 받아보실 수는 없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통역인 분들이 조금 어쨌든 피의자한테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통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말을 끊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말을 하고 또 통역인 분들은 그 말을 따라서 통역을 해 주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역을 하실 때 이게 뭐 한국 판사는 한국인 변호사가 말을 하면 알아듣지만 그래도 거기에 갇혀 있는 피의자는 너무너무 무섭고 또 두렵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가 하는 말들, 판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내용이 길어서 좀 정리가 안 되시거나 어렵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문장을 끊어서 말씀해 달라고 하거나 천천히 해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한국인 변호사든 한국인 판사든 잘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말을 하니까 나중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실 때 혹시라도 뭐 한국 변호사가 너무 말을 길게 한다 또는 말을 너무 어렵게 한다 하시면은 중간중간 꼭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거나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변호사는 그 피의자,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통역인이 조금 막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통역을 잘 해주려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되게, 뭐랄까, 마음이 되게 좋고 또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는 통역인의 역할이 사실 거의 한국에 있는 베트남 변호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통역을 하실 때 정말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면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 일정한 거주지가 아니라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고 사안 자체가 마약 수입 범죄라 매우 중한 범죄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용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긴급 체포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인천구치소에서 계속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까요? Đây 다 알아들으셨죠? 네. luật sư đang nói về cái quy trình, nhưng mà luật sư lấy một cái ví dụ là một vụ án của người Việt Nam mà luật sư trực tiếp thực hiện ấy. Thế thì là cái người khách đấy thì mới sang Hàn được có 2 tháng thì đã bị liên quan đến cái sự việc này. Thế cho nên là sau khi mà bên tòa án họ mở cái phiên tòa để thẩm tra cái lệnh bắt giam ấy, thì là họ thấy là có cái nguy cơ là người này sẽ bỏ trốn, vì vậy là tòa án đã ra lệnh bắt giam với người này. 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100% 정식 기소, 즉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 기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단하게 모르면 설명을 하고 알면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알고 있으시죠? Luật sư 약식 đang 기소. nói về cái giặc xích kỳ sô và trần xích kỳ sô ấy, nhưng mà tại vì là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mà cái người bị can ấy, người ta bị bắt giam thì 100% là bên tòa án sẽ mở một cái phiên tòa xét xử chính thức chứ không có thực hiện giặc xích.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통역인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뭐 약식 기소, 정식 기소의 차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약식 기소는 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냥 벌금만 주는 걸 의미하고요. 정식 기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님이 있고 거기서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서 정식으로 재판은 절차를 받는 걸 정식 기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속 사건에서는 100% 정식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도 당연히 정식 기소가 돼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형사 재판이 열리는데요. 물론 이제 사법통역인을 하시니까 뭐 의뢰인과 따로 뭐 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는 이상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면담을 하고 그러실진 모르겠는데 1회 공판 기일에는 변호사가 피고인이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여기 계시는 교진 과장님과 함께 그 친구를 만나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입장은 본인은 자신의 어떤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자신의 친구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택배 상자가 자기 게 아니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이 친구는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마약 수입 범죄에서는 마약 상자가 그러니까 택배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인 줄 알았다고 하면은 죄가 되지 않는데요. 이 친구도 저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친구가 처음에 부탁을 해서 친구가 자기가 택배를 받을 곳이 없다. 그래서 뭐 나의 핸드폰 번호와 그다음에 택배를 받을 주소를 좀 주면은 내 택배 상자를 네가 좀 대신 받아줘라. 이런 부탁을 받아서 그냥 친구로서 호의를 베푼 건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나의 어떤 핸드폰 번호, 나의 뭐 기숙사 주소를 친구한테 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친구한테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택배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인 줄 몰랐으니 무죄를 다퉈달라.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법에서는 많은 제 경험상 그 마약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 안에 사실 저희 의뢰인의 핸드폰 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어, 의뢰인이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의 친구와 도망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했었고요. 친구는 이미 도망을 가서 의뢰인이 지금 주장하는 사실들, 나는 그냥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내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뿐이다. 라는 점을 입증할 어떤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에서 이런 주장을 해도 우리가 조금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양형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공사실을 인정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변호인으로서 참 고민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방향이 낫다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공판 기일에 가서
제1회 공판기일에 가면은 이제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뭐 이름, 주소, 나이 등을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혐의 사실, 즉 공소 사실에 대한 낭독을 하는데요. 뭐 의뢰인은 몇 월 며칠에 뭐 마약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소와 뭐 핸드폰 번호 인적 사항을 뭐 외국에 있는 누구에게 제공을 해서 몇 월 며칠에 마약을 수령하였다. 이게 이제 공소 사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소 사실의 주된 내용이었고 검사가 공소 사실의 요지를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이제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기일에 의뢰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면 재판에서는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그날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을 한 차례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택배 상자 안에 아까 제가 합성 대마가 들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합성 대마 성분이 사실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성 대마가 들어있었던 모습이 그 딩자오라고 하나요? 과장님? 그 베트남 담배, 그 전자담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자담배 안에 있는 액상 성분이 전부 다 합성대마가 아니라 합성대마는 극히 일부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검사가 주장하는 합성대마의 양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적은 합성대마만 들어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반박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입증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률 용어로 감정촉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혹시 설명 더 여기 필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감청, 그 국가과학기술, 혹시 공소사실 의견서를 한번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도 좀 얘기해 주면 국립과학수사, 좋을 것 같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네. 촉탁, 과학적인 수사를 하는 곳이죠. 촉탁, 뭐지? 감정 감청, 촉탁 신청. 감청, 공소사실 의견서 열어보면은 제가 거기 의견서에 음, 적어놨는데. 잠깐만 네. nhé. Cái 네. Quốc gia 연구원 đấy là viện nghiên cứu điều tra khoa học quốc gia mọi người ạ. Ủy quyền tới cái viện này để giám định xem ấy là cái thành phần với cả cái tỷ lệ ma túy ở trong cái tinh dầu đó là bao nhiêu. Tại vì ấy, đó là một cái loại tinh dầu thuốc lá điện tử rất là bình thường ở Việt Nam ấy. Thế, tại vì là có nhiều những cái mà ở Việt Nam vẫn chưa coi là ma túy nhưng mà ở Hàn Quốc thì đã coi là ma túy rồi. Thì tinh dầu thuốc lá điện tử ở Việt Nam ấy, thì nếu như mọi người đọc báo mọi người sẽ thấy là có rất là nhiều những cái mà nó không có coi là ma túy, mặc dù là sử dụng xong thì có thể dẫn tới là bị hoa mắt chóng mặt, hoặc là có những cái người mà đã bị ngất đấy, hoặc là bị có những cái hành động bất thường đấy, ví dụ như là bị ảo giác. Thế nhưng mà ở Việt Nam vẫn chưa coi là ma túy, thế nhưng mà ở Hàn Quốc thì đã coi những cái đó là ma túy rồi. 네. 설명이 됐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음, 네, 그 조금 더 내려보시면 네. 또 조금 더 내려주세요. 절차에 대한 의견이라고 그 위에 네. 그게 있지 않나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그거 네. 두 번째 의견서 아니에요. 이거 첫 번째 의견서이니까 안 나온 거 아닐까요? 내가 다른 의견서를 보냈네. 네, 이거 첫 공판 의견서 이거예요. 내가 다른 의견서 보냈어. 미안해요. 잠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그게 낫겠죠?
잠깐만. 아니요, 바로 조회하면 나오지 않아요? 잠시만요. 네, 이거 첫 번째 의견.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음, 보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네. 네. 네, 다운 받아야 돼. 변호사님, 이따가도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하고 일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시 보내드렸어요. 열어주실래요, 한번? 지금 열고 있습니다. 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과장님이 한번 좀 예, 베트남어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네, 열었습니다. 787? 7페이지. 7, 4, 어, 6, 7. 네. 여기, 거기 맞아요. 여기. 제가 얘기해드리면 통역이 되나요? 여기, 알겠습니다. 어,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국제우편으로 송달받은 물품이 합성대마 용액이 담긴 용기 형태가 아니라 펜 형태로 생긴 일회용 전자담배 19병이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되죠? Ở đây mọi người sẽ 음, thấy có cái từ 음, giống ác với cả giống ki ấy. Giống 음. ác. 그래서 음, 위 물품 전자담배 19병 안에 포함된 합성대마 성분의 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 촉탁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실제로 의뢰인이 어떤 형식으로 수입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ái từ ham nhang ở đây mọi người cũng thấy 네. có cái từ giống ác. 8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hả? 네. 8페이지, 바로 한 페이지 내려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아, giống ác cái tức giống ác 뭐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용액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액체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 액체의 양, 액체의 양. 용기는 용기는 액체를 담는 병이나 그릇을 의미합니다. 네. 도구, 기구, 그렇죠. 그렇죠. 용액 담긴 도구.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럼 용액은 그 물질 말하는 거고, 네. 음, 물질은 액체 형태로 생긴 거고, 네네네. 이거 그냥 là 사진 cái 한번 dạng 보여주시면 dạng 좋을 nước, 것 같아요. dạng tinh dầu ấy mọi người. Còn giống kia là cái lọ để đựng cái đồ để đựng. 음. 함량은 함량은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 뭐 음, 1ml 들어있는지, 10ml 들어있는지, này là 그런, 음, hàm lượng cái chất ma túy ở bên trong cái ma túy, cái cần sa tổng hợp này. 음. này 이때 8페이지 한번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 9페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구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네. 그게 실제로 우리 의뢰인이 수입했던 상자 안에 들어있던 마약이 담긴 그 전자담배 형태의 모습입니다. 실제예요, 이게. 네. này không có màu thế, nhưng mà đây mọi người thấy ở đây có những cái lọ này. 네. 계속 설명을 할게요. này 네. 어쨌든 이 감정 촉탁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 길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 차례 더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피고인 어, 신문 này 어, 알아요. 네, cái 피고인 này 신문은 다 là 아시죠? thẩm vấn bị cáo ấy mọi người. 그래서 제1회 공판기일이 그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 이제 제2회 공판기일에 갔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저희가 이제 그 함량 성분 의뢰를 했던 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해 공판기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용기 안에 액상 담배 안에 합성대마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재판을 한 차례 더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3회 공판 기일에 갔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제 그 도착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합성 대마 성분이 검사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소량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Số 됐을 đang có 때 nghĩa là cái số lượng nhỏ đấy, số lượng ít. 매우 Số đang. 소량만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실 의견서를 잠깐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검사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피고인이 2,500만 원어치의 마약을 수입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이제 여기 합성 대마가 얼마 천천히. 네. 검사가 기소한 함량 해서 검사는 2,500만 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의뢰인이 수입했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공소 사실이 없어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기 공소사실 의견서 그 3페이지 보시면 돼요. 3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공소사실 잠깐만요. 3페이지. 첫 번째 네.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더 내려주세요. 아니. 3페이지, 3페이지. 이거. 3페이지. 그 위에 있죠? 거기 적혔죠? 도매가. 네. 네, 거기. 이거. 도매가로 해주세요. 네. 도매가 2,500. Ở đây mọi người sẽ thấy có cái từ Thomeka và từ Someka. 근데 수입범죄는 도매가로 보는 게 맞아서 도매가로 해주시면 돼요.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이따가 궁금하시면 제가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2,500만 원어치 수입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속 설명해도 될까요? 제가? Tức là ban đầu ấy cái bạn đó bị công tố khởi kiện về cái tội nhập khẩu chất ma túy với số lượng lớn và với cái giá mà công tố tính theo giá bán buôn, giá bán khối lượng lớn ấy là giá trị là 25.900.000 won. Tính theo cái giá bán lẻ ở trên thị trường chợ đen là 51.800.000 won. 네. 그렇게 됐는데 검사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판결문을 마지막에 이제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보면 아시는데 저 도매가가 2,5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Thế nhưng mà tại vì là luật sư yêu cầu là phải giám định với bên khoa học quốc gia ấy để kiểm tra xem là với cái cách tính của công tố như thế có đúng hay không, tại vì ấy, cái hàm lượng chất cấm ở trong những cái lọ đấy nó có đúng chính xác như là cái khởi kiện của công tố hay là không. Đấy, những cái thông số rồi những cách tính toán của công tố như vậy có đúng hay không, thì cuối cùng là bên Viện Khoa học Quốc gia giám định thấy thì cái số lượng của nó ít hơn cái số lượng của bên công tố kiện rất là nhiều. Vì vậy là công tố đã phải chuyển tội danh. Như ở ban đầu mọi người sẽ thấy là nó là thức trong phòng thuê khá chung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Lúc đầu nó là như vậy. Thế nhưng mà về sau ấy thì là nó đã chuyển đổi tội danh. 네, 설명이 됐나요? 네. 네, 그래서 về sau thì 당연히 nó đã chuyển đổi tội danh. 2,500만 원어치 마약을 수입하는 것보다 당연히 900만 원어치 마약을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경하게 처벌을 받겠죠? Vì vậy là đã thay đổi cái tội danh từ cái tội mà thức trong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hang trầm ở đây mà hoặc ở đây có nghĩa là chất hướng thần. Thế thì cái khung hình phạt của cái này thì nặng hơn cái này rất là nhiều.
về sau ấy thì là thay đổi cái tội danh thành Maya như quản lý quan han phòng như lý ban hang trầm. 음, Đấy thì 음. là ban đầu là khởi kiện về cái này nhưng về sau thì công nhận là cái tội sau thôi. Ê, 네. 그렇게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ừ. 그래서 Cái này được 변경문을 gọi là khống số trang hiền kiêng, tức là ban đầu khi mà công tố khởi kiện lên trên tòa án ấy, thì là sẽ có cái khống số trang đấy. Thế nhưng mà sau khi mà có trong quá trình bào chữa và có xảy ra cái việc chứng minh được cái sự sai sót của công tố trong quá trình khởi kiện ấy, thì là bên tòa án sẽ yêu cầu công tố thay đổi bản cáo trạng, thì đấy được gọi là khống số trang hiền kiêng. 네. 그리고 4회 공판 이제 이렇게 세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그 감정 촉탁 회신혼 결과를 이제 저희가 보고 공소장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고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 기일에는 의뢰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 전에도 의뢰인과 한번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피고인 신문은 어찌됐든 의뢰인과 제가 법정에서 쉽게 말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얘기를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해 봅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이 처음에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본인이 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저도 뭐 제가 변호사로서 느끼기에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없고 의뢰인한테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의뢰인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판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을 했는데 마지막 공판 기일에 가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한다는 건 우리는 마약인 줄 몰랐다. 그 택배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만 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네, 공소 사실을 이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피고인 신문 사항만 잠깐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네, 있어요. 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컸어요. 보이세요? 네, 화면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피고인 신문상 이게 한국어도 다 읽을 줄 아시죠? 그죠? 네, 네. 어느 정도 다 읽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피고인 언제부터 한국에 왔는지 그다음에 여기 끄엉이라는 게 이제 친구인데 좀 내려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냥 한번 쭉 보면은 뭐 왜 본인의 뭐 번호와 주소를 준 건지 마약 3번 문항 보면은 택배물에 마약이 들어있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3번이네요. 네, 3번에.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사실들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뭐 지금 7번에 4페이지 7번 보면은 피고인과 친구가 단둘이 도망을 가는 게 아까 제가 CCTV에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의뢰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어서 왜 도망을 갔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마치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어봐서 왜 도망을 갔는지 좀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게끔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쭉 질문을 하고요. 네. 이렇게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 변호사가 먼저 최종 변론이라는 걸 합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의뢰인이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인 줄 몰랐으니까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즉 의뢰인한테 유죄를 선고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뢰인이 그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마약이 몇 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런 사실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아까 저희 그 교진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더 센 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약한 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주장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쉽게 말하면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형량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의뢰인이 단순히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어떤 마약이 몇 개 들어있는지,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수입한 마약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경한 법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하고 나면 어, 이제 피고인, 즉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최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검사가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사회 공판 기일이 끝나고 마지막 재판 기일에는 변호사는 굳이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에 대한 선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역인 분들은 선고 때도 가서 판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제가 두 번째로 주장했던 거, 의뢰인이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 안에 뭐 마약의 수량이 몇 개 들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몰랐으니까 좀 경한, 그거보다 낮은 법을, 좀 덜 처벌받는 법을 적용해 주셔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 판결문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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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판결문 보시면은 여기 주문이라는 게 나와 있죠.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은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2페이지.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네, 여기 무죄 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도매가 95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 190ml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리, 이거 과장님이 한번 통역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해주셔도 되나요? 네, 제가 해봤어요. 알아요. 아, 따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은 어디에요? 몇 피고인, 페이지예요? 네, 10, 네. 12페이지. 12페이지? 네, 12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 밑에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 법리 있죠? 네, 어디죠? 어디죠? 여기. 거기. 네, 네, 거기 보면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라 돼 있죠?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da시 말해서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Ừ. Cái 그게 này 가격이 Mipilchok ở đấy là 얼마인지. nghĩa là 네. Mipilchok cố ý, mà chị vẫn nói với mọi người đấy, Mipilchok cố ý, mặc dù 네. là ấy, có thể là không biết, tuy nhiên ấy thì là vẫn có thể là dự đoán được, hoặc là ờ, kiểu như là có thể suy luận ra được là có một cái gì đó xảy ra vấn đề ấy.
네,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그렇다면 결론에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여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죄로 Đối với 인정된다. cái phần này ấy, thì ban đầu là công tố kiện về cái tội là thức trong phòng thuê khá trùng 처벌 등에 관한 법률. Thế thì là đối với cái tội này ấy, thì là nó có cái phù song điều còn ở đây ấy, có nghĩa là điều kiện để cấu thành cái tội danh này. Đấy là phải xử phạt tăng nặng tại vì là liên quan đến cái giá thành khá ép cái giá thành của cái món hàng liên quan đến tội phạm ấy. Ừ. Thế nhưng 네. mà để mà hình thành được cái điều kiện này ấy, thì bắt buộc là cái người kia cho dù là 미필적 đi chăng nữa 미필적 의로나마 인식 nhận thức được phải nhận thức 음, được đến cả cái 미필적 có nghĩa là phải nhận thức được một cách mơ hồ hay là có khả năng để phải biết được về cái giá cả của nó. Tuy nhiên ấy thì thẩm phán thấy rằ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i người bị cáo đó không có cái khả năng nào mà biết được về cái giá cả của cái món ma túy đó, cho dù là có đoán hay là có dự đoán hay là như thế nào đấy chăng nữa cũng không biết được. Vì vậy đối với cái tội danh này thì thẩm phán đã cho vô tội. 네. 그렇게 돼서 저희 이제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항소를 했는데 검사도 당연히 항소를 했고 저희도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와 저희의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Ừ. Tại 어, vì là để được vô tội ở trong cái tội này và chuyển thành cái tội thông thường ấy thì là cái mức xử phạt của nó đã giảm đi rất là nhiều, và cuối cùng là thẩm phán tuyên án là 5 năm. Thế nhưng mà công tố thấy rằng là cái mức 5 năm đấy là quá nhẹ cho cái tội danh này, vì vậy là công tố đã kháng án. Thế thì là bên luật sư thì cũng tại vì là cũng bên thân chủ kia thì muốn kháng án tại vì là cũng muốn được giảm thêm một chút nào đó. Đấy thì thế là cũng kháng án, tức là cả hai bên kháng án, gọi là sang bang hăng xô ấy. Thế nhưng mà cuối cùng thì thẩm phán đều bác bỏ đi cái việc kháng án của cả hai bên, có nghĩa là cái mức án 5 năm được giữ nguyên. Ừ. 네. 일단 제가 좀 오늘 뭘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실제 사례와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제가 뭐 꼭 얘기했던 게 아니라 공부하시거나 하시면서 또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금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또 듣고 이제 답변해주고 그런 시간을 좀 마지막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Cái lý do mà cái người kia bị xử phạt 5 năm đó là mặc dù được vô tội đối với cái tội danh là xử phạt tăng nặng liên quan đến chất ma túy, tuy nhiên ấy thì là vẫn bị công nhận có tội đối với cái việc mà vi phạm luật quản lý chất ma túy. Đấy. Thì 근데 luật sư 다들 muốn giải thích cho mọi người kỹ hơn, nhiều hơn. Thế nhưng mà tại vì là cũng không có nhiều thời gian đấy. Và luật sư thấy là hôm nay luật sư buổi đầu tiên tiếp xúc mọi người cho nên là cũng còn nhiều thiếu sót, thì mọi người có cái gì muốn góp ý hay là có câu hỏi gì liên quan đến cái án lệ này không thì hỏi luật sư. 다들 표정이 다들 이제 빨리 끊고 자고 싶어 하시는 표정들이라 아닙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꼭 얘기했던 거 아니라도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거나 뭐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뭐 다들 궁금하신 게 다를 수 있어서 사실 시간은 많진 않은데 뭐 아무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좀 해드리는 시간 잠깐이라도 갖고 좀 끝내도록 하시죠. 네. Ừ. 없으시죠? Mọi người ai có câu hỏi gì thì hỏi. 네. 제가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 네. 질문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 방금 공소 사실에서 그 인정하다가 그 다음은 네, 또 부인한다고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아, 네, 그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뭐, 절차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판사님께서는, 조금 안 좋게 보시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뒤늦게서야 뭔가 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처음에 왜 인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왜 인정했냐면,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그 검사가 증거 자료들을 내거든요. 그건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증거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택배 상자에 피고인의 어떤 주소지와 그 번호가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상자에 저희 의뢰인의 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다는 건 사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마약이 들어있는 상자의 주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경찰이 왔을 때 사실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굳이 도망을 가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경찰이 왔을 때 자신의 친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도망가는 게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판사님 1심에서 진행을 했던 판사님도 그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면 굳이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 의뢰인이 이제 친구랑 이런 방금 했던 얘기들 뭐 나 지금 베트남에서 물건 받을 거 있는데 좀 주소 좀 빌려줘, 번호 좀 빌려줘 이런 얘기들을 본인이 이제 뭐 핸드폰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본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대화 내역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증거 인멸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연히 저희 의뢰인의 말을 믿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정황들, 증거 기록상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저희 의뢰인이 마약을 알고 수입한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몰랐어요라고 무죄를 주장해도 오히려 판사님이 더 안 좋게 보셔서 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뭔가 무죄를 다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유죄 인정을 하고 뭔가 선처를 받자라는 쪽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계속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뒤늦게야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 그거 증거는 그냥 다 삭제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 네. 복귀할 수 없으신가요? 그거를 삭제했다. 네. 저희 그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포렌식, 네, 알겠습니다. 네. 포렌식이라는 용어 có 단어를 một cái 설명을 제가 해드릴 từ 필요가 chuyên 있는데, môn đấy là cái từ forensic. 네. Cái từ 실제로 그 này nó 데이터를 trích xuất dữ liệu.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그 증거 자료들이 복구가 안 됐습니다. 네. 사실 복구가 됐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핸드폰을 이렇게 압수를 하면은 우리말로 이제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이게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의뢰인 핸드폰에서 삭제된 페이스북 대화 내역이라든지 뭐 문자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인 진실이 뭔지 저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친구분 같이 도망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는 친구분은 같이 잡히고, 그리고 얘기하면은 그거 부탁한 사람 그거 물건 택배 받는 사람 네. 부탁한 사람은 그거 조사하면 안 되는가. 음, 아, 친구. 그 부탁한 사람은 도망을 가서 잡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그 친구분이 거기서 도망을 간 다음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저도 진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가 잡혀야지 저희 의뢰인이 나중에 뭐 다시 뭐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청구를 해보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재판에서는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 출국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출국은 못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불법 체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 건데,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Thì bây giờ đã là 11 giờ rồi, nếu như mọi người có câu hỏi gì nữa thì mọi người sẽ thông qua chị 아, Thảo nhé. 어쨌든,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이제 거의 그 교진 과장님처럼 되게 엘리트들이시잖아요. 되게 머나먼 한국에까지 오셔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또 통역하시고 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언어 하나를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어 두 개를 또 하시는 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보다 또 이렇게 통역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은 그 한국에서 베트남 어떤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또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자국민들, 베트남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nhé. 많으셨습니다.